지난 7월 12일 비타민 D에 관한 새로운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15,0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이 연구에서는 비타민 D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중대한 부작용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치료적 목적 없이 비타민 D를 섭취하던 분께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영양제나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비타민 D가 두뇌 기능 그리고 치매에 좋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비타민 D는 실제로 몇몇 연구에서 치매의 발병률을 줄이고 인지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의 실제 내용은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것과 사뭇 다를 것입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되는 연구는 비타민 D의 치매 관련 효능에 대해 기존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의 공급이 치매를 예방하기는커녕 오히려 치매의 발병률을 높이고 치매 환자의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드러난 것인데요. 오늘은 이 연구진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메디스맨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해주세요. 영양제에 관한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양제나 영양소는 아직 그 효능과 부작용에 있어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한창 연구가 진행 중인 영역이에요. 지금까지 몰랐던 어떤 효능이나 부작용이 갑자기 새로 발표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연구는 대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질병과 처방 내역이 기록된 10년분의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토대로 65세 이상의 약 15,000명가량 되는 인원의 질병 발생 추이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활성형 비타민 D, 칼시트리올 성분을 처방받아 꾸준히 섭취한 사람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약 1.8배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치매를 겪고 있던 약 1,000명의 노년층 인구를 분석해보니 칼시트리올을 꾸준히 복용한 사람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골다공증 치료를 위한 활성형 비타민 D, 칼시트리올 성분의 처방이 치매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은 물론 치매 환자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칼시트리올을 처방받은 사람의 건강이 대체로 더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런 간섭을 고려해서 이 연구에서는 칼시트리올 복용군과 대조군을 설정할 때 나이, 성별, 칼슘 처방 내역, 신장질환, 골다공증, 갑상선,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등 여러 질병 요인을 가진 사람을 정확히 같은 인원수만큼 각 군에 선별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칼시트리올이 치매에 미친 악영향은 다른 건강 요인과는 별개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이 논문에서는 몇 가지 동물 실험 결과를 토대로 그 기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 비타민 D 수용체의 신호 전달 체계가 손상되어 있어 이 상태에서 섭취하는 추가적인 비타민 D가 오히려 치매의 원인 물질로 지목되는 베타 아밀로이드의 생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런 메커니즘은 참고만 하셔야 합니다. 동물 실험 결과는 대부분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이 메커니즘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커니즘과 별개로 코호트 연구를 통해 드러난 통계적인 사실은 진지하게 고찰해야 합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비타민 D의 섭취가 치매의 발병률 그리고 사망률에 실제로 악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치매를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비타민 D가 왜 이번 연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낸 것일까요? 우선 비타민 D가 치매를 예방한다는 말 자체가 엄밀히 말해서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정확히는 비타민 D는 특정 조건에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표현해야 해요. 특정 조건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되었던 비타민 D의 치매 예방 효과에 근거가 되는 몇 가지 연구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D 수치가 20 이하로 결핍된 사람과 20 이상으로 정상 수치를 가진 사람들 간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20 이하, 더 심하게는 10 이하인 사람들에게서 20으로 정상 수치를 유지하는 사람보다 치매와 알츠하이머의 발병률이 높게는 3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D 수치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사람, 20 언저리가 아니라 30, 50 또는 그 이상의 수치를 가진 사람에게 치매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아직까지는 제대로 연구된 적이 없습니다. 비타민 D 수치가 20보다 더 높게 올라간다고 해도 추가적인 예방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추정만 있었어요. 이번 연구에서 시험군이 복용한 활성형 비타민 D, 칼시트리올의 용량은 0.25 마이크로그램으로 일반적인 비타민 D3로 치면 10 IU에 해당하는 용량입니다. 하지만 칼시트리올은 비타민 D3보다 훨씬 강력한 효력을 나타냅니다. 작용하는 방식이 달라 효력이 정확히 몇 배다 비교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상당히 높은 함량의 비타민 D를 투여한 것과 동일한 생리적 작용을 인체에 나타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량의 비타민 D를 장기적으로 투여하는 경우 칼시트리올액에서 나타났던 현상과 마찬가지로 치매를 예방하기는커녕 오히려 치매의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약하자면 비타민 D 수치가 정상보다 낮은 사람이 비타민 D를 섭취함으로써 정상 수치로 돌리는 것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비타민 D 수치가 이미 정상인 사람이 추가적인 비타민 D를 섭취해서 너무 높은 수치에 도달하게 된다면 오히려 치매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메커니즘에 따르면 이런 경향은 치매가 진행되어 비타민 D 수용체의 신호 전달 체계가 손상되기 시작한 사람에게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소개드린 연구에도 분명한 한계점은 있습니다. 우선 통계된 임상시험이 아닌 기록된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코호트 연구라는 점에서 실제로 통제된 대규모의 임상 연구를 진행하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코호트 연구의 고질적인 한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는 이 연구에서 관찰한 비타민 D 복용군은 일반적으로 영양제에 사용되는 비타민 D3, 콜레칼시페롤이 아닌 활성형 비타민 D인 칼시트리올을 복용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건강보험 기록을 연구에 사용한 만큼 치료 목적으로 처방되는 의약품인 칼시트리올 복용군을 추적하는 것이 일반적인 비타민 D3 복용군을 추적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했을 것입니다. 더 정확한 결론을 내리려면 고용량의 비타민 D3를 복용한 군에게서 치매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더 많은 연구를 통해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드린 연구 결과를 그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비타민 D를 섭취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추가된다면 굳이 고용량의 비타민 D를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높은 비타민 D 수치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이 내용은 제가 앞서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소개드렸습니다. 여러 대규모의 연구에서 너무 높은 용량의 비타민 D 섭취 또는 너무 높아진 비타민 D 수치가 오히려 사망률 증가, 골밀도 저하, 낙상사고 증가, 심장마비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낳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소개드렸던 코로나에 관련된 효과에 있어서도 비타민 D 수치가 40을 넘는 코로나 입원 환자에게서 오히려 더 높은 사망률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골다공증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하는 그런 잘 검증된 의료적 목적이 아니라면 미국 국립의학연구소의 비타민 D 적정 수치인 20에서 30선으로 유지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측면에서 가장 좋은 선택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까지 소개드렸던 비타민 D 섭취 방법에 오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가지 내용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평소에 햇볕을 자주 쬐거나 식사를 통한 비타민 D 섭취량이 충분한 경우에는 비타민 D를 굳이 추가하지 않거나 유지 목적으로 1000IU 정도를 섭취할 것, 그리고 비타민 D의 결핍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1000에서 2000IU 정도의 용량으로 서서히 비타민 D 수치를 높이거나 또는 정상 수치로 빠르게 도달하기 위해 첫 3에서 6개월 정도만 4000에서 5000IU의 고용량 비타민 D로 섭취하고 그 뒤에 적은 용량으로 낮춰서 섭취할 것. 이것이 제가 소개드렸던 방법입니다. 오늘 추가할 내용은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특히 치매 관련된 가족력이 있거나 음주, 흡연, 당뇨, 우울증, 고혈압, 뇌손상 또는 인지능력과 기억력 저하와 같은 치매의 위험 요인을 안고 계신 분이라면 고용량의 비타민 D를 시도하기보다 결핍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1000IU나 그보다 적은 용량의 비타민 D를 활용할 것, 그리고 비타민 D의 결핍이 우려되지 않는 분은 비타민 D를 굳이 섭취하지 않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떤 영양 성분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이론과 사실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득이 되는 영양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영양제로부터 정확한 효능을 얻으시려면 상황에 맞게 적절한 용량으로 섭취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